일단 문제부터 쭉 가졌을 때 1번 KPI, 2번 CSF, 안 보이네. 그다음 3번 스왑. 여기는 단어를 4개 써야 되니까 조금 간격을 펼쳐놓으시고 4번 3C. 이렇게 선생도 1번 여기는 모르시는 거야. 무슨 상관없네. 다 써놓네요. 이렇게 다 쓰네. 그냥. 이거 좀 뒤로. 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걸렸어. 공황장애라, 공황장애. 공황장애. 이게 내 건데. 오늘 뭐 시험 보자는 거 듣고 왔어? 여기 비스 준비해놨어? 교환 만들었다가요. 제가 랜섬용장에 하고 이 업무자료 설명을 할 수 있고 업무자료를 랜섬웨어에 걸리셔서 단어가 일단은 벌써 따로 만들었다가 다른 기계였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있거든.
의견. 오늘이 기뻐요. 한 4-5명이 하나씩 태어났어. 절대 하나씩. 오늘 수업 시작은 지난번에 이준 씨가 산에서 BSC 했던 게 있기 때문에 BSC 소개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BSC가 뭔지, 왜 회사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 KPI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정도 얘기 좀 해주셔서. 일단 제가 현장에서 BSC를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국관이 BSC를 정교하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일단은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자신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기관장도 관심이 없고, 받는 사람도 관심이 없고, 하는 사람도 관심이 없고, 딱 한 시기 관심이 되게 높아질 때가 있는데, 평가가 어쩌 나오고, 이 정도가 뭔데 뭐 이렇게 나와서 그때만 관심이 있어요. BSC는 뭐, 저 시간에 설명드리신 것 같은데, 밸런시드 스코어 카드입니다. 설명 안 해줬어요. 그 철자도 보여줘야 돼. 그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교환을 만들었다가, 진짜 만들었는데, 어제 제 업무 컴퓨터가 랜섬웨어 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아직 그게 날라가지고 당황하면서 아침까지 하다가 죄송합니다. 그 약자를 써서는 밸런시드 스코어 카드입니다. 그 균형 성과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는데 요 앞에 관점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하고 그 다음에 재무 관점하고 이건 제가 좀 나름대로 어레인지를 했는데요. 그냥 기존에 이제 그 BSC에 있는 그 개념을 보여드리니까 윗분들이 별로 이게 뭐냐고 안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레인지를 한 건데요. 재무 관점, 고객 관점, 조직 관점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이 관점에 따라가지고 전사 목표를 일단 그 조직의 전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거를 방금 전에 시험에서 보셨듯이 CSF 팩터로 몇 가지 이제 주요 부분으로 정렬을 하게 되고요.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KPI를 수집하게 됩니다. KPI가 이제 가장 직접적인 BSC 측정 방법인데요.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 그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그 조직이 뭘 이 업무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뭘로 평가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대충 그런 식으로 얼개가 짜여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인데 어레인지가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BSC라고 평가하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나의 지표를 갖고 부서별로 저희는 이렇게 그 분배를 해서 서로 달성치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요 사업, 기타 주요 사업 추진 목표라는 거를 이 부서별로 다 쪼개가지고 몇 점 몇 점씩 측정을 하게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원장 정책 이행색을 전략팀이라는 곳에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략팀에 가서 정부 원장 정책 이행 부문을 보게 되면은 우선의 가중치가 별도로 있고요. 여기 있는 100만 원이라는 단위를 요 계량이나 단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1년에 한 4번 정도 측정을 하는데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있는 분이 없어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게도 없어가지고 그냥 단기만 간신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BSC 자체는 아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막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BSC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경영학 조금 배웠다는 분들은 나 그거 알아. BSC는 말이야 1960년대 미해군에서 개발해서까지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이 줄줄 나오는데 진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BSC 히트를 갖다 보여서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시는데 이게 저 참여정부 때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과학적인 조직의 성과 측정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공공기관에도 적극적으로 다 보급을 하고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선진기업들은 많이 BSC를 도입을 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이게 좀 너무 정량적인 성과만 측정을 한다고 해서 한물 간 상태입니다. 속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지금은 이제 다른 많이 평가 방법을 대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고요. 지금 BSC 한다고 하면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 그거 한물 가지 않았어요? 이제 한글로 바꿔야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는 분들도 되게 뭘로 바꿔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일단 저희 KPI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PI는 이건 저희 작년에 한 걸 보여드리는데 올해 게 있는데 작년 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좀 더 BSC의 이제 그 일반적인 원칙에 맞습니다. 그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달성하면 회사에서 이 부분은 그 성과가 달성이 된다는 뜻으로 이런 지표를 설계한 다음에 지표에 분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지표 정의도라는 걸 좀 만들게 되는데요. 가장 초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안에서 제가 설계가 많이 하다가 점점 이제 간략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초안 보시면 나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여러 그 지표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량화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건데요. 요런 거는 정량화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같은 거를 어떻게 측정하겠다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사실 건이라고는 해도 이게 최대한 정량화를 한 건데 거의 정성평가를 하게 되고요. 잘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있냐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 수익 목표 달성 및 증가도라는 부분에서 관여하는 부서들은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이 있고 각자 개선 목표가 이만큼이고 매출 목표 얼만큼. 이건 가중치는 그냥 부서에서 도매하는 거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모든 팀이 다 목표를 달성을 하면은 100% 달성이 되게 되고요. 이 시트상에서요. 이 시트상에서 전체적으로 다 팀들이 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총 100점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각자 예를 들어서 자연이라는 팀이 기타 주요 사업 추진 목표가 5인데 이것을 한 50% 달성해서 총점 2.5가 나왔다고 하면 총점에서 2.5점이 떨어지는 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그 모든 성과를 계량화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판하는 주로 사람들은 너무 이제 그 계량적인 성과에만 매몰돼 있다. 직원들도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반발을 하죠.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차만 받는 게 아니라 환경 미화도 하고 뭐 기일을 어린애가 오면 응대도 해주고 그런 업무도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KPI로 추리게 되면은 오로지 그 업무만을 위해서 매몰려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건 뭐 모든 BSC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보시자면은 전체적인 전사 목표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상위 목표, 여기는 CSF 같은 걸로 정량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KPI를 만들고 그 KPI를 밸런스드라는 의미는 각 분야별로 골고루 분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관점에서, 재정적 관점에서, 조직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당히 분배한 다음에 그것을 조직이 골고루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균형성 목표고요. 일단 기본적인 요체는 다 있던데 근데 개인 평가는 어떻게 하냐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원래는 개인 평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부서에 쪼개고 부서에서 또 다시 개인별로 쪼개서 퍼센티지로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노조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옳다고 나하고 저도 그런 거 별로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인은 저는 아주 옛날부터 하던 목표관리제 비슷한 식으로 하고 있어요. 목표관리자라고 해도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목표 세우고 달성했습니다라고 팀장한테 사인 받으면 됩니다. 저희가 한 얘가 어디 있냐 하면은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팀원 홍길동이라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심학규라는 팀장한테 나는 올해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3분기와 4분기 하면은 팀장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가중치는 저희가 이제
분배를 해서 배점을 하는 것이 달성해서 저희는 총점 70점이고 30점을 다른데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정확하지 않고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저번 달쯤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성과 연봉제를 한다고 성과 관리 들어가는 분야는 모두 다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성과 관리 담당자라 전 공기업의 성과 관리를 다 보급을 하겠다라는 설명회를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팀원들한테까지 정상화를 해가지고 다 이제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실패할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거는 위험해요. 글쎄요. 지금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 성과 들어가는 정책으로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은 너무 실패할 게 뻔한 너무 조상적인 정책이고요. 성과주의. 아직 걱정 안 됐어요, 지금. 저거 들어가다. 그럴 정도 제가 좀 체계적으로 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그게 날아가가지고 제가 지금 패닉 상태라 가지고요.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그 아까 맨 앞에 원래 이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게 그 사실은 재무적 성과만 보던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무뿐만 아니라 고객도 보고 내부 업무 프로세스도 보고 지식 뭐 이게 내부 역량 강화 이것도 보잖아요. 그 네 개를 좀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더 그 부분은 좀 이론적이라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넣어서 겉핥기를 줬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60년대에 해군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90년대에 이제 기업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정량적으로 성과 평가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후에 예, 선생님. 이론적인 부분 저도 사실 약하기 때문에 실무를 하다가 또 이 업무가 지금 좀 거추장스럽고 많이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배워는 가고 있는데 사실 됐어요. 그 정도만 봐도 충분히. 사회적 시절에 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 갑자기 활성화된 농문종 기조가 저는 신자유주의라고 봅니다. 되게 성과주의적이고요. 그게 저희가 뭐 그쪽 성향은 아니지만 뭐 당연히 참여정부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부분도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참여정부가 뭐 그런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요. 그런 식의 성과주의적인 성과주의, 효과성 공공기관의 효율을 되게 많이 요구한 것도 이제 김대중 정부고요.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이 뭐 놀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 적당한 이제 밸런스를 생각하는 성과를 내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 된 게 그때부터 투쟁. 파일은 내가 다 괜히 귀여운 사람이 쳐가지고 스트레스 자료 준비하고 나 날라가더라고 멘붕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이건 시험 문제예요. 네. 그래서 또 엄청 많이 쓰는 용어니까 밸런스 뭔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다는 거고 우리가 점수를 내기 위해 스코어를 매기잖아요. 그걸 어떤 카드에다가 스코어를 막 매기는데 뭔가 기존에 성과평가하는 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균형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거 개념이 항상 좋아요. 좋은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기업도 그렇고 조직들이 다 재무적인 성과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라클 회사에 다닐 때도 저는 이제 IT 쪽의 엔지니어 내지는 컨설턴트잖아요. 근데 재무 쪽에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 이제 기업의 전산팀에 가서 전산부장님들 쫙 이렇게 영업 접대를 해가지고 이제 김영란법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 돈 써가면서 비용을 얼마를 써도 좋으니까 매출을 올려. 그 매출을 직접 일으키는 부서고 여기는 그 뒤에 가서 이제 설치해주고 교육시켜주고 닦아야 그 이제 지원을 하는 쪽이니까 이쪽은 매출이 없어요.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체크는 있고 여기가 다 온통 매출을 일으키니까 여기가 완전 조직의 꽃이야 꽃. 그래서 뭐 돈 얼마를 써도 좋다. 법인카드 나눠주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쓰면서 막 그럼 1000만 원 써도 몇 억씩 영업을 해보니까 근데 이쪽만 치중되니까 이쪽은 인센티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오라클도 됐어요. 매출의 몇 %예요. 순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용을 엄청 써가는 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학생들이 도대체 월급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기본 연봉은 작은데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근데 이쪽은 딱 정해진 연봉을 받고. 그러니까 내부에 좀 불만도 많고, 결국은 이쪽이 또 기술력을 잘 받쳐줘야 회사도 잘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무적인 성과만 봤더니 회사가 좀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성과를 본다는 게 재무적인 것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뭘 또 봐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 조직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장기 비전으로 봤을 때 지금 성과 측정을 잘 해야 거기에 노력을 해서 당장의 효과도 보지만, 당장의 재무적 효과도 보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확보하려면 뭔가 투자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스테이크홀더를 설명할 때랑 비슷한 논리예요. 그래서 고객 지향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고객 쪽의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매출 올리는 걸 생각하면 당장은 매출을 올릴 수 있죠. 근데 고객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그럼 재구매 안 하겠죠. 그래서 뭔가 고객적인 측면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부 업무 프로세스. 내부 업무 프로세스는 엉망진창이고 막 효율적이지 않아요. 막 되게 복잡하게 하니까 매출만 올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부에 생산성을 좀 향상시켜 노력, 어떤 프로세스를 좀 정량화시켜서 매뉴얼화해서 좀 잘 표준화시키고 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이름은 많이 하도 변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저기 이준님 지식 역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결국 사람, 내부 직원들 사람에 해당하는 건데 내부 학습 또는 뭐 지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고 학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측면에서 평가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제까지 했던 건 너무 다른 거야. 너 내부 업무 좀 제대로 좀 더 10시간 걸리던 거 1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또는 10사람이 하는 일을 5사람이 할 수 있게 어떻게 업무 효율화를 했니? 이런 것도 보겠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너 교육 얼마나 몇 시간 받았어? 교육 안 받은 사람을 벌 주겠다는 거예요. 너 우리 회사가 성장하려면 계속 새로운 신기술 익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너 공부 안 했지? 게으르했지? 그러면 그것도 우리 회사의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겠다고 하면 그 순간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BSC를 도입한 공기업이나 그 정부 쪽도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착이 됐어요. 자기가 1년 평가를 받을 때 뭐 몇십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달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선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어떻게든 신청해서 가려고 해요. 물론 쓸모 있는 걸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을 쫓기다가 정말 들어야 될 거 못 듣고 엉뚱한 걸 듣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 굉장히 내부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또 정착이 된 측면이 있어요. 고객도 좀 생각하는 거. 고객을 위해서 뭐 열심히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아까 주차하는 데서 애 이름을 위해도 찾아줘야 되고 하는 그런 서비스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재무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런 베이스로 요 각각의 부분에서 이제 KPI를 뽑아서 하는 건데, 아까 희준 씨 설명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짜놓고도 결국 이것만 본다는 뜻이야. 이렇게 짜놓고도 이것만.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량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정량화시키는 거 이외에도 정성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평가에 포함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좀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제 평가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직접 진행해보는 사람이 알겠지.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목매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러게요. 지금 이제 정부가 어쨌든 성과 위주로 해서 사람을 고용 부분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신경 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KPI를 둘러싼 엄청난 또 논쟁도 벌어지고 있고, KPI가 잘못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를 평가하면 잘못 평가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우면서도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10년 넘게 BSC는 정부 쪽에서도 다 쓰는 용어니까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 사실은 이거를 할 때도 대략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업무 프로세스를 좀 보겠죠. 그래서 업무 분석 기본적으로 좀 해요.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직무 분석을 좀 해가지고 각 직종에 따라서는 이 중에 영어는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랑 여기 일고 그다음에 이것도 좀 필요하겠죠. 약간씩 있긴 하겠지만 이게 포션이 크겠죠. 그래서 각 직종에 따라서 전체 포션이 좀 달라지니까 직무 분석도 좀 기억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BSC라고 하는 뭘 키워드를 시험대로 내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해드렸습니다. 성과 위주로만 가는 거는 좀 문제죠. 너무 성과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 정말 탁월하게 성과 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 지지부진하게 좀 떠듬떠듬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분류있잖아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약간 어떤 그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거나 또는 살면서 어떤 그런 장애를 입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은 저성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이 세상은 너무 경쟁 위주의 그런 사회가 될 거고 되게 슬픈 일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정말 저런 그 균형성 있게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걸 좀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름답게 각자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체육감이 좀 좋겠어요. 아무튼 희준 씨가 이렇게 마음고생 해가면서 발표를 해줬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 한번은 좀 봐야겠어 그러면 다들 걱정 솔직히 이거는 조금 오늘은 사정을 다 나눠가셨죠?